주행하기 전에 좀 말씀드려야 될 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은 기아 변속이 안 돼요. 그래서 전진이나 후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런 부분은 되게 좋죠.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쓴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되게 좋게 느껴지더라고요. 저는 이 캐딜락 리릭을 이제 2번째 시승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상당히 좋다고 느꼈는데 그 좋은 느낌을 한번 다시 느껴보고 싶어서 지금 신청을 해서 시승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근데 다시 타도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. 처음에 가속 페달을 착 밟았을 때 약간 그 말캉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. 그만큼 이제 부드러운 세팅이고요. 근데 또 어느 정도 속도를 내다 보면은 그 부드러운 느낌이 주행을 방해할 정도로 출렁출렁 거리는 게 아니라 적당히 차체를 제어를 하면서 잘 잡아준다는 느낌이 듭니다. 지금 같은 경우도 크게 유턴을 하고 있는데요. 롤링이 없는 건 아니에요. 근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 롤링을 싹 제어를 하면서 내가 이제 소프트한 그런 차에 타고 있다라는 거 정도를 인식할 수 있게끔 불편한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.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후륜에 이제 모터가 들어간 그런 듀얼 모터 차량인데요. 합산 출력이 최고 출력이 500마력이에요. 그리고 최대 토크가 66.2kg 포스미터, 그 정도의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차죠. 그러다 보니까 가속 페달을 좀 더 깊게 밟으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를 팍팍 높여줍니다. 근데 좀 과격하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정말 부드럽게 싹 밀어준다는 그런 느낌이라 마치 비단 위를 쫙 달려나간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. 그래서 충분히 럭셔리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인상적인 거는 외부와의 단절감이에요. 정말 방음이 잘 돼 있어서 밖에서 소리가 들어오는 게 정말 필요한 소리 아니면 잘 안 들어옵니다. 그런 부분 정숙성 하나는 진짜 잘 세팅해 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자, 이렇게 나갈 때도 전자음이 적당하게 귀를 자극하면서 이제 내연기관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이제 이렇게 전자음이 쫙 들려오면서 뭔가 좀 다이나믹한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. 지금도 정말 속도가 무섭게 붙거든요. 근데 저는 안 무서워요. 무슨 말씀인지 아시려나? 굉장히 안정감 있게 쫙 크루징을 쭉 해주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속도를 쫙 늘리는데도 그렇게 크게 뭐 불안하다거나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. 방금 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좀 도로 상태가 요철이 따라락 붙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쭉 되어 있었는데 엉덩이를 통해서 올라오는 그런 기분 나쁜 진동 있잖아요. 진동들을 굉장히 잘 걸러내줍니다. 그래서 그냥 엉덩이를 토닥여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좋죠. 그리고 직진 추종 성능도 상당히 좋고요. 지금도 보통 이렇게 좀 빨리 달리면은 풍절음도 이 안으로 들어올 법한데 지금 거의 풍절음이 안 들리거든요. 이거 A필러가 확 눕혀져 있어서 바람을 잘 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가속을 쭉 해나가는데도 그런 이질적인 소리들은 그렇게 이 안으로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아요. 그런 부분도 좀 좋습니다. 뭐 풍절음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닙니다. 바람 가르는 소리가 아예 없을 수는 없잖아요. 근데 그게 듣기 싫게 막 바람이 막 쏟아지는 듯이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없고요. 되게 고급스럽게 조율을 잘 해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GM의 차량들이 셰시가 상당히 좋습니다. 기본기가 상당히 좋고요. 캐딜락도 GM 산하에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이다 보니까 그런 완성도 높은 셰시 기술이 잘 적용이 돼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핸들링도 상당히 좋아요. 굉장히 쫀득한 느낌을 잘 표현합니다. 이 손에 쫀득한 뭐 젤리같이 이렇게 찐득한 느낌이 들면서도 그 차량의 전체적인 조향을 상당히 직관적으로 이렇게 느끼게 해줍니다. 그런 부분이 되게 기분 좋은 이 쫀득감이 캐딜락 리릭의 장점 중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네, 브레이크도 상당히 잘 잡혀요.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스티어링 휠의 왼쪽에 리젠 버튼이 있어요. 버튼이라 그래야 되나? 이 스위치가 있는데 이거를 누르면은 회생제동을 이용해서 차량을 제동해 주거든요. 이런 부분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풋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이런 식으로 리젠 버튼을 이용해 가지고 차를 세워주는 그게 가능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또 운전 재미를 높여주는 요소예요. 이렇게 운전 재미를 높여주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리젠 버튼을 잘 활용한다면은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런 물리적인 브레이크보다 또 리젠 버튼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차를 세워줄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이 리젠 버튼이 풋브레이크만큼 그렇게 직관적이진 않습니다. 그래도 이거를 이용해서 이런 데서 이제 제동을 해주고 그리고 풋브레이크까지 겸비해서 이렇게 같이 해준다면은 아무래도 풋브레이크에 들어가는 그런 부하가 좀 덜하다 보니까
브레이크 패드 같은 소모품의 교환 주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. 그리고 또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서 이 전기차 자체가 좀 소모품 같은 게 이제 교환 주기가 뭐 짧지가 않다 보니까 정비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장점도 있다고 합니다. 그런 부분은 뭐 캐딜락 리릭 뿐만이 아니라 이 전기차들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서 한번 크게 선회 한번 해보고, 지금 약간 좀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데, 네, 이게 하체가 좀 소프트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. 근데 방금 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빠르게 이렇게 크게 이렇게 커브길을 선회를 하는데, 크게 제가 원심력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. 타이어 4개가 도로를 꽉 잡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네요.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02kWh 얼티엄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주행 가는 거리가 우리나라에서 인증받기로는 465km를 인증을 받았어요. 짧은 거리가 아니죠. 465km면은 상당히 긴 거리입니다.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오너들 리뷰를 보면은 좀 그거보단 좀 더 나온다고 해요. 그리고 또 이 상온이랑 저온의 어떤 그런 인증 거리도 좀 약간 다르잖아요. 이 차는 저온 인증 거리가 좀 짧아요. 283km 밖에 안 나왔거든요. 근데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380km가 나왔다고 합니다. 저온에서도요. 거기다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듀얼 모터가 들어간 풀타임 사륜구동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안정적으로 주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, 제가 아까 그 선회를 하면서도 느꼈지만 참 안정감이 좋은 게 이 바퀴 4개가 도로를 잘 움켜잡고 있다, 그런 느낌이 들어서 겨울철에도 큰 무리 없이 탈 수 있겠다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380km라면은 괜찮죠. 그 정도면은. 이 캐딜락 리릭이 공차 중량이 2650km인가 그래요. 2630km인가. 그러니까 2.6톤이 좀 넘는 그런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. 근데 그런 무게가 크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.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제로백이 4.6초인가 그렇게 나와요. 그러니까 5초가 안 됩니다. 거기다가 또 최고 속도는 한 시속 210km 정도가 나온다고 하거든요. 굉장히 우수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죠. 보통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160이나 180 정도에서 이제 제한을 놓는 경우가 많은데,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210까지 올릴 수 있다, 그 정도로 이제 리미트를 높게 해놨다는 거,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겠죠. 일단은 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물량은 족족 다 매진이 된다고 하는데, 그렇게까지 많은 물량이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죠. 미국에서 워낙에 잘 팔리고 있다 보니까 미국에 이제 선 배정을 하고 우리나라에 배정을 하는 것 같아요. 하지만 어쨌든 간에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착착착 다 팔려나가고 있다고 하니 높은 인기를 가지고 있지 않나,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물론 이제 단점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. 단점도 있습니다. 뭐냐면 이제 HUD가 안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또 이게 구글 맵을 활용한 그런 ADAS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차선 중앙 유지 보조가 지금 아직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.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국제임이 좀 더 잘 풀어가지고 그것까지 탑재를 해준다면은 상당히 완성도 높은 그런 전기차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그득하니까 그것까지 갖춰준다면은 지금보다 더 사랑받는 차가 되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근데 그것 없어도 이 값어치는 충분히 하는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HUD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거 잘 안 봐지더라고요. 그래서 HUD 같은 거는 사실 뭐 크게 단점이 아닌 것 같고, ADAS도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은 되고요. 그리고 또 차간 거리 유지 이런 것들도 다 되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. 어차피 지금 나와 있는 그 ADAS 시스템들도 이 차선 중앙 유지 보조를 맞추면서도 스티어링 휠에 손은 꼭 얹어야 하는 게 이게 법규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 뭐 크게 감점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. 충분히 값어치를 하는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또 유니크하잖아요. 사실 그렇게 많은 양이 수입되어 오는 차는 아니다 보니까 보면은 되게 유니크한 차량인데, 근데 그 유니크함이 되게 못난 디자인을 갖고 있고 되게 못나 보이면 모르겠는데 상당히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갖추고 있고, 그리고 또 뭐 램프 디자인 같은 거 너무나 럭셔리하고,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값어치 있는 그런 유니크함을 가지고 있다,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리릭 팔 때마다 너무 좋아요. 네, 너무 좋습니다. 좀 품격 있는 주행을 제공한다는 점 너무 좋습니다. 네, 그럼 캐딜락 리릭 시승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.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시청 감사합니다.